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에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그 시각 비명을 지른 20대 여성은 인근 도로변에서 웬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또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계시는 이 피해자 20대 여성의 제보인데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고요. 새벽 1시 정도였다 합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 그때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골목길로 다녔는데 그날따라 왠지 안전한 길로 좀 가고 싶어서 사람 많은 길로 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서 뭐 안심하고 귀에 이어폰도 꽂고 그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갑자기 한 남성이 그냥 주먹을 날리면서 무차별로 폭행을 한 겁니다. 얼굴, 온몸에 뭐 멍이 들 정도였고 지금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갑자기 달려와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고개 숙이고 걷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딱 그 남자가 엄청 화난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순간에 이미 맞아가지고 넘어진 상태였고 그냥 필사적으로 일단은 돈 다 드리겠다고 걔가 그 말을 듣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셔서 도망가라 그래서 뛰어갔는데 걔가 그걸 보고 엄청 흥분을 하고 또 다시 엄청 화난 표정으로 아까보다 더 빨리 뛰어와서 제가 또 맞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네, 이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은 맨 처음에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인도에서 도로로 굴러 떨어져서 나갔다고 합니다.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또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남성은 주로 머리와 얼굴, 어깨를 때렸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처음에 돈을 노리는 건가 싶어서 살려달라, 돈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필요 없다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목과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어깨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 3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이걸 목격을 하고 남성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아주머니들이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났는지 아까보다 더 흥분한 모습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공격하고 또 뒤에서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고작 2분 남짓. 하지만 피해 여성분이 느끼기에는 10분 정도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그만큼 그 찰나의 순간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고 공포스러웠으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기숙사에 다 들렸다고 해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는데 살려주세요. 이거 뭐지? 세상에. 나만 들은 거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아유 어쩌지 뭐지? 경찰차도 왔다고 하더라. 비명소리 등등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폭행 당하는 동안 그나마 아주머니 3명하고 왔기 때문에 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요 정도는 죽었다 나는 이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혹시나 흉기 같은 걸 꺼내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 진술했답니다. 자, 피해자분은 과연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랬구나 하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머리를 계속 때리고 일단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기절시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자꾸 어디를 계속 질질 끌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까 잡아 끄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약간 인적이 더 없는 곳에 저를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닐까. 자,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도 여자만 골라내는 정말 그 묘한
그 분노의 진짜 저희가 이런 얘기 맨날 전해드리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정말. 너무 그리고 일정하게 보이죠. 그 양식이. 실제 피해자도 절대로 아무나 공격하려고 한 것 같지 않다. 자신을 고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시고 근거가 있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이었고요. 여성 그리고 이 가해자보다 체구가 작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했으면 절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형사님도 계시지만 강력 성범죄 중에는요.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절시키기도 하지만 저항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질질 끌고 가려고 하고 어깨를 누르고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더 혹시 성적인 어떤 목적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피해자도 이제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범죄 살인 미수나 중상해가 적용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금이라든가 강제추행 미수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범행 과정, 동기 납득할 수 있는 게 납득 전혀 안 되죠. 자, 하지만 피해자를 더 분통 터지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저희가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또 심신미약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만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피해 여성분이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본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걔가 현장 검거가 되는데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걔가 어떻게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걔가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프라이버시한테 말씀드릴 상황이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스마트워치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워치요? 예. 뭐 스마트워치가 있다 해도 이게 걔가 뭐 뒤에서 칼이라도 찌르면 뭐 제가 지금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 그런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알려줘갖고 잘못된 거는 자, 들어보십시오. 이 경찰 탓은 아닙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셨습니다. 자, 형사님. 네. 아니 얘가 또 나와서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네. 걔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네. 경찰도 답답하죠. 답답하죠. 법이 그러니까 알려주면 네. 경찰이 된통 뒤집어 쓰잖아요. 더구나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해도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경찰은 이 가해 남성에 대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가해 남성이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도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해당 10대의 평소 행동이라든지 가정 환경, 주변 평판 이런 걸 미리 하긴 하거든요. 이걸 사실 결정 전 조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연령대가 소년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고요. 일반 형사 재판으로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소년범으로 재판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는 물론이고 피의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박 변호사님 예. 어리고 말이죠. 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장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블 콤보라고 했잖아요. 심신미약 적용되고 소년입니다. 두 개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피해자로 한번 가봅시다. 피해자 저 지역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못 다닙니다.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예, 더 문제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밤에 이제 못 나오시고요. 저 사람하고 비슷한 체형이나 옷차림 있는 사람만 마주쳐도 과호흡 증세가 온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좀 언급이 됐는데 가해자, 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거. 동기도 지금 찾아낼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람 진행자 말한 것처럼 소년에다가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이 소년범이면 척법이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형사재판 받거나 소년 보호처분 가능한데 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이 사람 형사재판으로 가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요. 심신미약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심신미약 그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아프다, 우울증이 있다 해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 다 판단하고 했다고 판단이 들고 처벌을 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또 고르고 골라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다더니 여성을 골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 사반 가족께서 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그 3단봉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만큼 말이죠. 이 폭염이 이제 곧 닥칠 텐데 이 폭염이 될수록 올라가죠. 강력 사건 범죄율이 오른답니다. 네. 왜? 정말 저런 미치광이들의 뇌관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두려워요. 지난해 특히 이제 또 무차별 범죄가 굉장히 많았던 흉기난동까지도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대비할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경찰들이 예방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처벌에 있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라든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청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에다가 심신미약이 맞다라면 누구에게 어떻게 그 배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조치, 그러니까 경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 더해서 또 적절한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정신적 상담이나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자 구제 조치 역시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진짜 이번 여름 벌써부터 저는 진짜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안합니다. 어떤 또 미치광이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 사건을 전해드리게 될지 말이죠.